반갑습니다. 경민채널 김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거침입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의 죄, 절도죄. 인류가 생겨나고 가장 오래된 죄가 절도죄라고 합니다. 절도죄. 아주 오래된 범죄죠. 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항상 떠올리실 건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에 있는 대로 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5인 이상 공동하여 본죄 및 그 미수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인 이상 공동하여 절도죄를 하거나 단체로 하면 죄가 더 크다. 그리고 미수죄도 처벌한다는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2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보호법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형법의 목적이, 이 절도죄 형법의 목적이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무엇? 이 보호법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타인의 소유권입니다. 이 권리, 소유권을 지키고자 한다. 주거침입죄는 뭐였습니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었습니다. 평온. 절도죄는 소유권입니다. 그 물건의 재산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평온이나 권리,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형법의 법익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점유의 침탈에 의해, 가지고 있던 점유를 침탈에 의해 소유권의 내용, 우리 소유권으로 뭐 합니까?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합니다. 이 권능을 방해받은 경우, 즉 소유권의 사실상의 침해, 절도죄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의 사실상의 침해입니다. 그것을 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그럼 절도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객체가 무엇이냐? 무엇을 상대로 한 것이냐? 타인의 재물입니다. 재물. 타인은 재물.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타인이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건너뛰어서 비교를 하자면 타인이 소유는 하는데 점유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타인 것. 이것을 절취하면 횡령죄가 되고, 타인의 소유인데 타인이 점유도 하고 있는 것은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타인의 재물인데 타인이 무엇이냐? 타인은 자기 이외의 자, 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이외의 자,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법인격이 있는 단체도 됩니다. 나 이외의 자, 그의 재물을 절취하는 거죠. 점유,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거 중요합니다. 점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점유 사실이 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점유 의사와 점유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우편물. 낙찰받은 집에 찾아갔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뭐 또 연체한 게 없는지, 이 사람의 생활, 그 사람 점유자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체통 그 우편물함을 열어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왜? 이 우편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회사하고 없습니다. 사람은 회사하고 없지만
그의 점유의 의사, 그 우편물은 내 것이라는 의사, 그래서 우편물 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다는 그 사실, 이 의사와 사실이 있으면 점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여기서 점유란 중요합니다. 점유의 의사가 있고 점유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잃어버린 물건, 내 건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집에 잃어버려서 장롱 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훔친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 절도죄가 되느냐?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 왜? 집안에서 잃어버렸지만 그가 통제하고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집 내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 의사와 사실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라 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점유자의 집, 그 집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있는, 점유자의 지배 상태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물건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 명도를 많이 해봤다라는 이 앞에 있는 강사, 저는 우편물도 많이 가져가 봤고 많이 손을 대봤습니다. 근데 처벌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증거를 안 남기니까요. 네. 뭐 이걸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걸 사실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손대시면 안 됩니다. 손대시는 증거를 남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 자,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의 소유권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 횡령죄가 됩니다. 자, 공유물인 경우 이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 지분을 받아서 소유가 공유물인 뭐 그게 있습니다. 뭐 마당에 심어진 나무라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공유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 50%, 뭐 만약에 2분의 1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자, 이 50%에 대한 것은 공유자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내가 절반은 내 거라고 가져가면 이 2분의 1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공유 지분으로 낙찰받아가지고 마당에 있는 거 땅에서 분리해가지고 내가 혼자 가져가 버렸다. 그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절도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냐? 절취하는 것. 자, 여기서 절취 보겠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이 나가 아닌 다른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여기서 점유는 뭡니까?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이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절취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의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내가 그 우편물을 가져갈게요. 동의를 구해서 가져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옮기는 것. 이것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것. 자기의 점유를 옮기는 것. 이것이 절취하는 것입니다. 자, 착수 시기. 언제부터 절도죄의 착수가 되는가?
착수 시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됩니다. 이 행위가 개시된 데입니다.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 자, 사실상의 지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사실상을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쇠타를 훔치려고 빨랫줄 밑까지 접근한대. 자, 이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 밑에까지 접근했다. 밀접한 행위. 훔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밑에까지 접근한대. 이것도 해당됐다. 판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를 훔치려고 라디오 선을 그 선을 건드린대. 즉 절취하기 위해서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를 착수 시기로 본다는 거죠. 판례는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에 손을 뻗어 더듬은 때, 아직 훔친 것이 아니라 더듬은 때, 즉 그럼 이것을 우리 낙찰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낙찰자가 무단 침입해서 그 점유자의 물건에 손을 댔다. 그것이 영상에 찍혔다. 물론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없어졌다. 점유자의 물건이 없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점유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물건에 손을 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없어진 물건이 사실 없었지만 무엇이 없어졌다고 고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골치 아프죠. 그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십시오.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을 대는 것도 절도죄의 착수 시기로 본다는 거죠. 기수 시기 보겠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 타인의 점유를 침해가 뭡니까?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에서 나의 점유로 가져오는 것. 이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점유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물건을 창고, 즉 손을 댔죠. 이미 착수 시기가 됐고 창고 밖으로 운반했다. 자, 운반했다. 이때는 이미 기수, 절도를 했다는 겁니다. 훔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고 달아났다. 자, 훔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점유를 내한테 가져왔다가 다시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낙찰자가 점유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물건에 손을 대고 들었다가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 던지고 도망가는 것이 영상이 찍혔다. 절도죄의 착수를 넘어 기수에 해당한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발각됐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훔쳐서 나가다가 발각만 됐습니다. 들켰습니다. 물건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절도죄에 해당하고 기수 시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처벌. 그렇다면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냐? 6년 이하의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자, 이거죠. 324조. 죄송합니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완전히 범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친 미수범도 처벌한다. 낙찰자가 미수범으로 엮을 수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은 이 모든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을 다 이해하고 있고 낙찰자를 함정에 빠뜨려 그를 형사적인 약점을 잡아서 협상에서 유리한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미수범은 처벌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당할 뻔한 적도 있고 물론 알고 있으니까 피해갔죠. 설마 이것이 함정이겠나 싶었지만 함정을 파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주거 침입죄,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면 그것이 가중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제 3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절도죄. 야간인데 또 흉기를 가지거나 또 2인 이상. 우리가 낙찰받고 현장 갈 때 뭐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니까 늘 2인 이상, 아까 봤던 5인 이상 이렇게 단체로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더 위험하다. 더 큰 약점을 잡을 수 있다. 같이 가시더라도 예, 어떤 실행의 움직임, 동작,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그 행동, 움직이는 건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혼자만.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제 331조. 자, 어떻습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모르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랑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무심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범죄의 구성 요건에 일부 해당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형사 조사를 받으면서 협상을 한다든지 명도 대상자의 약점이 잡혀서 협상 자체에서 끌려다닌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약점이 잡히지 않게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지 약점이 잡히지는 마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 가정하고 나도 알고 있어야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을 만족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행복한 기부 1% 꼭 실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